삼성 노조는 성과급 받고 웃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다음 판을 크게 먹을 생각에 웃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반도체 전쟁에 삼성은 없을 것이고 성과급도 없을 것입니다. 노조가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셈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한 번의 파업보다 내부가 흔들리는 동안 고객과 인재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AI 반도체판에서 밀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삼성 노조의 욕심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슈를 그냥 이렇게 봅니다. 삼성 노조가 돈 더 달라고 세게 나온 거 아니냐.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삼성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했고 대규모 파업 가능성까지 키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장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삼성은 내부 총질을 하는 동안 밖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AI, 반도체 고객과 점유율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삼성의 내부 전쟁으로 인해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대규모 파업 직전까지 갔고 정부 중재 끝에 잠정 임금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8일간 파업 계획은 일단 유보됐고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실제로 합의 직후 삼성 주가와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삼성 파업 리스크는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 리스크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이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짚었고 정부도 성장률 수출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그냥 회사 돈 많이 벌었으니 더 달라 수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 내부 협상 기록과 복수 직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핵심은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돈을 벌고 있는데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사업은 적자를 내고 있어서 보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사업부 안에서도 누구는 AI 호황의 열매를 크게 받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삼성은 메모리 쪽 직원에게는 경쟁사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쪽 직원들에게는 훨씬 낮은 수준의 보상안이 논의됐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같은 회사 안에서 우리가 더 벌었으니 더 받는 게 맞다는 논리와 같은 건물에서 같이 고생했는데 왜 우리는 들러리냐는 논리가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비메모리 사업의 사기와 정체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삼성의 진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회사 안에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두 개의 삼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AI 메모리 호황을 타고 돈을 버는 메모리 사업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벌고 TSMC 같은 강한 경쟁자와 싸워야 하고 그래도 미래를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하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완전히 따로 노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은 원래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설계도 하는 종합 반도체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지금은 장점이 아니라 내부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집에 형제 둘이 같이 사는데 한 명은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래도 한 집안이니까 같이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이 말하죠. 내가 번 돈으로 왜 저쪽까지 메워야 하지? 반대로 다른 쪽은 말합니다. 나중엔 내가 많이 벌 텐데 이래도 되겠어? 10. 이렇게 되면 조직은 겉으로는 하나여도 마음은 이미 둘로 갈라집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 보상 격차가 인재 이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엔지니어가 메모리 쪽이나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고 어떤 연구원은 경쟁사인 마이크론 지원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반도체는 설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한 번 멈추는 건 돈으로 복구할 수 있어도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복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인재가 나가면 기술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밖을 봅시다. 삼성이 안에서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누가 웃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당연히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AI 메모리 전쟁에서 가장 강한 상징은 HBM입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이건 AI 시대의 쌀 같은 존재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가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는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고급 AII 메모리를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삼성보다 먼저 AII 수혜를 크게 가져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성과급도 크게 가져갈 수 있었죠. 삼성 직원들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비교였습니다. 왜 경쟁사 직원들은 더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느냐는 감정이 커졌던 겁니다. 즉, 삼성 내부 갈등의 배경에도 이미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AI 메모리 하면 하이닉스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고객과 투자자, 인재가 하이닉스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고객은 안정적인 공급, 빠른 대응, 검증된 수율, 기술팀 신뢰를 함께 봅니다. 내부가 흔들리는 회사보다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그래도 삼성이 하이닉스랑 싸우는 거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누가 잘 되든 좋지 뭐. 하지만 삼성의 내부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건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입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마이크론은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약 50% 증가했고 이미 고객사 네 곳에 HBM을 대량 출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외에도 추가 고객이 거론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HBM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메모리 3등 이미지였던 회사가 지금은 AI 메모리판에서 삼성 자리도 노려볼 수 있다는 단계까지 올라온 겁니다. 더 뼈아픈 대목은 이겁니다.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D램 시장 전체 입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33년 만에 D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이 위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는 삼성 대 하이닉스의 이 강전이 아니라 삼성과 노조가 싸우며 이 강자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3파전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산업의 판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선두 기업이 내부 조정에 시간을 쓰는 동안 뒤에서 치고 올라오던 기업이 고객을 더 확보하고 생산을 더 늘리고 기술의 체급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마 따라오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시장이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삼성 노조 덕분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이 약점이 삼성 내부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시장도 알고 언론도 알고 경쟁사도 알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의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이 수년간 손실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고 메모리 사업이 번 돈으로 나머지 사업을 계속 떠받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장기 비전상 필요하니 투자하는 거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린 미래를 위해 버티는데 왜 보상은 이렇게 다르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고객 신뢰 문제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기사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객의 완전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삼성 측 발언도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 고객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름도 거론됩니다. 반도체 고객은 공급 차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불안하다고 느끼면 다음 물량, 다음 프로젝트, 다음 세대 제품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무서워해야 할 건 단지 노조 요구안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적자가 아니라 신뢰가 깎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삼성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 직면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첫째,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삼성 파업이 성장률, 수출, 금융시장에 위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어떤 회사 하나 흔들리는 문제를 넘어 나라의 대표 수출 엔진 하나가 흔들리는 문제로 본 겁니다. 둘째, 삼성은 주식시장과 국민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를 직접 들고 있든 간접적으로 연금과 펀드를 통해 들고 있든 많은 한국인이 이미 삼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단순히 특정 직원의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심리와 투자 심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정합의 소식만으로 주가가 크게 튄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불안이 컸다는 뜻입니다. 셋째, 더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초대형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여기서 삼성이 AI 메모리, 파운드리, 비메모리 경쟁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회사 하나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장비업체, 소재업체, 지역경제, 그리고 앞으로 이 업종에 들어오려는 청년들의 기회까지 같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삼성의 시간이 날아가면 한국의 시간도 같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영상의 균형도 잡고 가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노조가 다 망친다로만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갈등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경영진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문제가 어느 정도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전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와 설계를 한데 묶어 종합 반도체 전략을 미뤄왔는데 그 안에서 수익성과 보상 체계, 조직 정체성, 인재 관리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큰 그림은 그렸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까지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삼성은 과거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으로 상징되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은 창립 이후 줄곧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무노조 경영 공식 폐지를 선언한 이후 노조 활동이 활발해졌고 결국 창사 이래 첫 파업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노조도 자기 몫을 과하게 가져가려 하고 있고 경영진도 미래를 위해 투자 중이니 참으라고만 했다는 것. 결국 지금 삼성의 문제는 언제가는 터졌을 삼성이라는 조직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간 회사가 유리하고 오늘 수율을 더 빨리 안정화한 회사가 유리하고 오늘 고객 한 곳 더 확보한 회사가 유리합니다. 내년에 잘할게, 다음 분기에 회복할게 이런 말은 잘 안 통합니다. 특히 HBM은 한번 공급망이 짜이면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몇 분기 지체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고객을 넓히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존재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건 단지 경쟁사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삼성 입장에서는 네가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HBM 사업 연 매출 런레이트가 6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고 HBM 점유율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여전히 엔비디아 공급망 확대와 추격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정말 무서워해야 할 건 노조와의 한 번의 협상 결과가 아닙니다. 그 협상으로 시간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 사이 누가 얼마나 더 앞서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삼성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돈으로 잠깐 봉합하는 걸 넘어 조직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메모리가 돈을 버는 건 사실이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면서 그 조직이 스스로 자존심을 잃게 만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AI, 시대 반도체 전쟁은 설비전이면서 동시에 인재전입니다. 둘째,
고객에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반도체 고객은 말보다 실행을 봅니다. 납기, 수율, 품질, 안정성. 이번 사태에서 삼성 스스로도 고객 신뢰 상실을 우려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지금부터 삼성은 더 공격적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내부 논쟁보다 외부 전쟁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삼성의 진짜 상대는 사내 반대편 조직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그리고 글로벌 AI 공급망입니다. 안에서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밖의 진짜 적을 놓치게 됩니다. 삼성은 지금 노조를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서 싸우는 동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밖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과거 삼성은 내부가 하나였고 지금 삼성은 내부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장면을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러려고 삼성을 키운 게 아니다 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의미한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신 이유는 아마도 삼성이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높은 만큼 험난하기에 내부 싸움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부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밖을 보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삼성이 이걸 못하면 이번 뉴스는 그냥 성과급 관련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분기점, 한국 경제의 분기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삼성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노조입니까? 경영진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